네, 어제 우리 증시가 먼저 살짝 선 조정을 받았는데요. 유럽과 뉴욕장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매물을 소화해내긴 했지만 상당히 좀 약한 조정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작용을 했는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뉴스들 나와 있는지 헤드라인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내림세로 일주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 연준의 3차 양적 완화가 고용시장을 살리는 것에는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 부담이 됐고요. 또 계속해서 제조업 지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제조업에 대해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5 출시 이후에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간의 거래소 주가는 $700를 돌파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6%대를 다시 재돌파하면서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QE3가 일단 나왔다는 것에 지난주에는 환호를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따지고 들어가는 분위기다. 좀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나 노동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커 총재는 3차 양적 완화가 노동시장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이 바로 레커 총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영 라디오 NPR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3차 양적 완화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레커 총재는 밝혔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될 수가 있고 고용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준의 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론 이거 자체를 두고도 좀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레커 총재는 모기지 담보증권 MBS 매입은 통화 정책 당국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재정 당국의 역할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3차 양적 완화가 투자 자산의 배분을 왜곡시킨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출자들의 금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용 흐름을 특정 부분으로 유도하는 것은 연준의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고실업률에 대해서는 연준과 같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사고학이 좀 안 좋죠. 네, 미국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제조업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공개했는데 마이너스 10.41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망치가 마이너스 2.0이었고요. 전월에 마이너스 5.85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수를 놓고 보면 2009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세부 부문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출하 지수 역시 전월 4.1에서 2.8로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알베스 증권은 제조업 경기가 악화했다라고 진단했고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욕장은 지표도 조금 안 좋았고 또 고점에 좀 대한 부담도 있었고 좀 쉬어갈 만한 좀 이유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다면은 애플의 주가가 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700 약간 좀 못 미치는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5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폰 5의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한 지난 14일 하루 동안에만 200만 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아이폰 4S의 예약 주문 첫날과 비교한다면 2배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AT&T 역시 아이폰 5가 사상 최대의 사전 예약 주문량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애플은 21일 8시부터 미국 내 356개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아이폰 5의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23% 올랐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주가 $700를 돌파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28일부터는 22개국에서 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판매고를 올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요,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내년 판매율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무디스가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디스는 유럽의 수요 둔화라든가 중국의 판매 부진을 이 같은 전망치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들었는데요. 201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올해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라고 무디스는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시했던 4.5% 성장과 비교한다면 1.6%포인트 하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유럽의 자동차 수요가 3%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는 기존 전망치인 3% 성장과 비교한다면 크게 하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요.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좀 전망치가 특히 또 하향 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도약한 중국에 대해서도 무디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데요. 중국의 내년 자동차 판매가 당초 예상했던 10% 성장보다 1.5%포인트 낮은 8.5%에 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치는 4.4% 성장할 것으로 역시 하향됐고요. 특히 유럽 재정위기 사태로 문을 닫는 공장들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무디스는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앞으로 12에서 18개월 동안 자동차 업체들의 신용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발표하게 됐는데 오늘 업종 대표 기업인 GM의 주가는 1.4%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좀 별 성과가 없었는데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스페인 국채금리 다시 오르네요. 네, 한동안 안정권을 나타냈던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년도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시 6%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이 스페인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도움을 받기 전에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스페인 정부는 현재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구제 금융으로 인한 긴축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태성 부장과 함께 나왔던 주요한 이슈들을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좀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약보합권 정도에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업종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편차가 컸습니다. 흐름 확인해 보시고요.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